자, 아이들에게 최근에 묻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정말 재미있는 통계를 봤어요. 대한민국의 1000명의 청소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너는 어떤 직업을 갖기를 원하니? 그랬더니 무려 42.6%의 아이들이 이렇게 답했어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너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원하니? 그랬더니 애들이 기업의 CEO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아. 그러면 네가 기업의 CEO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가정하자. 근데 너는 CEO로서 어떤 정체성,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역시 아이들의 말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CEO요. 그죠? 그럼 좋아. 돈을 많이 벌었어.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아, 내가 돈 버느냐고 고생했으니까요. 네, 세계 여행을 하겠습니다. 오, 멋진데?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정원이 딸린 대저택을 하나 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멋진 외제차를 살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할 거니? 다시 열심히 돈을 많이 벌겠습니다. 이게 또 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CEO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한 권의 책을, 10명의 아이들에게 한 권의 책을 줬습니다. 이 책이에요. 탐스 스토리라는 책을 아이들에게 주면서 더 이상 더 이하도 요구하지 않고요. 복잡한 프로세스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에 만날 건데 너희들이 50페이지를 읽어도 좋고 100페이지를 읽어도 좋고 다 읽어도 좋다. 거기까지 읽은 데까지 너희가 그 속에서 하나 배우고 느낀 점, 가장 크게 배운 점을 하나만 가지고 오는 거야 라고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하나의 영상을 추천해 줬어요. 유튜브에다가 탐스 스토리라고 치면은 탐스 스토리 사회적 기업의 CEO인 마이크 스키가 대한민국에 와서 강연한 15분 영상이 있습니다. 세바시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을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영상을 보면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5배 이상 증가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자, 탐스 스토리라고 하는, 탐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경영하는 탐스라고 하는 사람, 이 마이크 스키가 아르헨티나를 가게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갔는데요. 10명 중에 아이들 중에서 8명 내지 9명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았어요. 왜 저들은 신발을 신지 않을까?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장은 신발 사업을 하면 굉장히 많이 팔릴까? 라고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엄마들도요. 대한민국의 엄마들 못지않게 교육열이 센 거예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계급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교육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르헨티나의 학교는요. 교복과 신발을 착용하지 않으면 학교에 올 수 없던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가난한가?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 가려면 신발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가 의미 있는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250명의 아이들에게 신발을 기부해 주기로 결심을 해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선단체와 함께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먼저 했을까요?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먼저 했겠죠. 친구와 부모와 친척들에게 먼저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르헨티나의 전통 신발에다가 멋진 현대식 문양을 만들어서 세련되게 신발을 디자인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신발을 하나 사줘. 그러면 네가 사줌으로써 한 켤레가 아르헨티나 아이들에게 하나가 기부되는 거예요. 이런 컨셉인 거예요. 계속해서 캠페인을 벌이다 보니까 그들의 캠페인이 이상적이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방송사에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 방송이 나가자마자 놀랍게도요. 1000명에게 신발을 기부해 줄 수 있는 돈이 모금이 된 거예요. 그 신발을 제작해 가지고요. 부모와 친척들과 친구들과 함께 아르헨티나로 날아갑니다. 직접 그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주는 행사를 하기로 해요. 일주일을 예정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그가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가 짐을 챙기다가 모퉁이를 들었는데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여성이 3명의 자녀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이 자기를 보자마자 뭔가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를 막 호소하고 있었어요. 근데 알아들을 수가 없었죠. 그녀는 스페인시로 얘기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봐 달라고 자신들의 파트너에게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그 파트너가 가서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듣더니 함께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그 직감적으로 하지만 마이클 스키는 느꼈어요. 아, 이게 절망과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뭔가 희망과 설레임의 눈물이구나. 감사의 눈물이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자녀 3명이 다 자신들이 기부한 탐스 슈즈를 신고 있었거든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저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가난한 아이들로 살지 않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딱 신발이 한 켤레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큰아이가 신고 가고요. 2명은 결석해야 됐어요. 화요일에는 둘째가, 수요일에는 막내가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정말 원껏 공부할 수 있게 됐어요. 이 감사함을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조금이라도 이 감사함을 어떻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감사의 표현을 또 해야 되겠어요. 이런 뉘앙스였어요. 그 순간 마이클 스키는 그 순간을 영혼으로 승화시킵니다. 만약에 내가 이 아이들을 돕는 이 신발을 기부하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난다면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주겠구나. 이 신발이 다 해져서 더 이상 신을 수 없다면 이 아이들은 또 학교에 갈 수 없겠구나. 그러면 내가 지속적으로 이 아이들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서 귀국을 해서 자신이 경영하던 기업을 매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돈과 자신의 모든 노력을 탐스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몰입하고 헌신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지금은 3,800만 명이 매번 신발을 기부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이 책을 읽고 여기까지 무엇을 느꼈니? 라고 했더니 첫 번째 아이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기업가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 깨닫게 됐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벌고요. 정말 정원 딸린 대저택을 사고 이렇게 말한 제가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저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돈을 벌면서도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일을 통해서 세상에 기여하는 인물로 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번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선생님, 기업가에게 꼭 필요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 볼래? 제가 만약에 마이클 스키였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르헨티나 갔을 때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면 내가 사업가라면 여기 신발 시장으로서 여기에 가치가 있을까?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이 신발이 필요해?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큰 시장이잖아요. 마이클 스키는 그것도 간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르헨티나의 사람들이 가난해서 신발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아이템이 좋아도 그 시장에서 구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이클 스키는요, 구매력이 없는 그들에게 신발을 파는 게 아니라요,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3자, 다른 사람들에게 신발을 팔고요,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자신들이 펼치고 싶은 비전에 동참하게 함으로 해서 그들에게도 선한 일을 하게 돕고 그들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이 아이들을 돕는 너무나 멋진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탐스 슈즈가요, 얼마나 사업이 잘 됐냐면 지속적으로 막 성장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시 말해서 고객과 비전을 공유하니까요, 고객이 마케터로 바뀐 거예요. 고객이 가서 친구들에게 신발 살 거면 탐스 슈즈를 사. 네가 하나 사줌으로 해서 이 아이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이 기부될 수 있어. 그들이 마케터가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회사엔 마케팅비, 홍보비가 전혀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 돈을 온전히 다시 아이들을 돕는 일로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 거죠. 탐스 슈즈는요, 그 다음 사업이 안경 사업으로 확장합니다. 누군가가 선글라스를 하나 사주면 시력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안경을 하나 기부해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안경을 사주면
시력에 문제가 있는데 안과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 그것으로 절망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수술비를 대주는 거예요. 다음 시즌은 또 다음 시장을 커피 시장으로 사세를 확장합니다. 마이크 스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다음 시즌은 영리를 목표로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선 캠페인을 벌이는 자선 단체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고객과 비전을 공유하고 선한 일을 하다 보니까 사업은 정말 너무나 승승장구해서 잘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이런 멋진 비전을 갖게 만드는데 정말 그 아이들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데 정말 충분한 한 권의 책이었던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나서 이런 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보세요. 공공인재로서 성공의 가치관이 이 속에 숨어 있어요. 제가 워크숍을 통해서도 그토록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공인재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너의 재능을 너의 도움이 필요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어떤 기여와 헌신과 봉사를 할 거니라고 물었어요. 그 가치관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죠. 중견기업 경영자가 돼서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갖추고도 취업난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 있는 일을, 그죠? 취업의 기회를 제공해 줄 거예요. 그 회사에서 국내 유명 대학 하나를 인수해서 세계 10위권 명문대학으로 성장시킬 거고요. 그 대학을 통해서 국내 인재뿐만 아니라 해외 인재들을 흡수해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 저의 궁극적인 꿈을 50세까지 이루고 37세까지 대기업의 핵심 요원이 돼서 경영자의 자질과 역량을 쌓을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저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런 멋진 비전을 설정하고 당당하게 선언하도록 하는 기회.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는 게 좋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의 열정이 식지 않게 또 한 번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이런 서비스를 해줬어요. 자, 너가 경영자를 꿈꾸는 데 있어서 1번 책은 너에게 이런 의미가 있어. 2번 책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아이들에게 맞춤형으로 해준 거예요. 자, 세 번째 책이 마인이 나오죠. 마인. 그죠?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와, 199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그것도 2번이나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 세 번째 세운 알리바바닷컴이, 그죠? 지금 현재 마인이 세계 부자 서열 15위라 그래요. 이건희 회장이 82권이라고 얘기하죠. 생각해 보세요. 30년도 안 된 기업이요. 3대를 이어서 만들어 온 글로벌 기업보다 더 시가총액이 큰 회사가 된 거예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아이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말하는데 정말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런데 중국의 아이들은요, 베이징에 2억 명 이상의 아이들이 제2의, 제3의 마인을 꿈꾸면서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골방에서 아이들이 연구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무섭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들과의 경쟁에서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멋진 비전을 가짐으로써 자녀들에게도 그런 공공인재로서 비전을 심어주면 우리나라의 앞날은 훨씬 더 밝아질 수 있어요.